과학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연구자들이 그것을 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발견들이 있어요. 여기 해골을 보세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것은 인공물인데요. 사실 모든 게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진 않아요. 여기에 과학자들이 머리를 긁적이게 할 만한 놀라운 발견들을 모아봤어요. 함께 만나보시죠. 툴리몬스터를 의미하는 툴리몬스트럼을 만나보세요. 만화 캐릭터나 실험용 잠수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구상에서 살았던 실제 생물인데요. 약 3억 년 전의 말이죠. 이것은 1950년대 프랜시스 툴리에 의해 화석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이 괴상한 동물의 전체 이름은 툴리몬스트럼 그리가리움이며 툴리의 흔한 괴물로 번역돼요. 정체가 무엇이든 이 생명체는 일리노이주 메이존 크릭의 진흙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곳에 많은 개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은 현재 매우 달라졌고 처음에는 열대지방이었는데요. 이제는 철석 화석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곳은 툴리몬스터가 발견된 유일한 장소예요. 이들은 자포동물로 왼쪽과 오른쪽 절반은 대칭이며 부드러운 몸통을 지녔는데요. 독특한 코는 개미 핥기와 비슷하고 주위를 헤엄치며 이빨로 먹이를 낚아채으리라 여겨져요. 이 괴물은 약 16개의 이빨을 가졌다고 여겨지는데요. 크기는 3.1인치 8cm에서 14인치 35cm예요. 화석이 발굴된 현재 툴리몬스터를 연구하는 건 다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생명체는 과학자에게 변화구를 던졌어요. 아무도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연체동물인지 절지동물인지 회충인지 현대 기술로도 알 수 없었어요. 툴리 괴물은 화석을 통해 생김새는 알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미스테리예요. 2016년 전문가들은 이것이 척추동물이라고 결론지었는데요. 작년에 다른 그룹은 무척추 동물일 수도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수백만 년이 되었지만 이 작은 동물은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의 골머리를 썩여왔죠.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튀어나온 눈, 긴 입, 턱이 없는 형태는 일리노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심지어 일리노이주의 상징물이 되어서 각각 하나를 가지고 있을 정도죠. 다음 후보는 또 다른 화석인데 여러분이 보아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약 2억 년 전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어느 미확인 남극 생물이 살았었는데요. 사람의 머리카락의 너비이며 눈물방울처럼 생긴 이 생물은 꽤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 빠른 움직임은 몸체의 2배 길이의 자루눈 때문이었는데요. 표면에 자루눈을 붙여놓고 따라 움직이는 거죠. 종벌레 속의 종과 비교되는 이 생명체는 남극 대륙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땅은 곤드와나라고 불리는 거대한 고대 초대륙의 일부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땅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매우 따뜻하고 열대우림이었는데요. 이 미확인 생명체는 꽤 좋은 환경에서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끔찍한 일이 생겨서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불행한 동물은 거머리 고치와 마주했죠. 이 탄력 있는 자루눈이 거머리에 칙칙한 고치에 걸렸고 머리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액이 굳어지고 파묻혀버리고 말았는데요. 끔찍한 이야기지만 이 고치가 이 생물을 보존해주는 바람에 미래 세대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줬죠. 비록 정체는 확실히 모르지만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통 부드러운 몸을 가진 생물은 썩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에 특이한 케이스죠. 이 생물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머리 고치를 저주하겠지만 학자들은 고마워할 거예요. 자연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며 다음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인간 세계로 이동할 거예요. 궁금하죠? 키시팀 드워프의 전설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90년대 러시아 마을 키시팀의 이야기인데요. 알료센카라는 이름의 이 특이한 사람은 타마라 바실리에브나 프로스피리나라는 여성과 함께 살았는데요. 그녀는 성인이 된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에게 붙였고 그를 담요에 담아서 다녔다고 해요. 한동안 모든 이들은 이 여성이 인형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과 당국에 따르면 그건 인형이 아니었죠. 썰은 다양하지만 알료센카는 키가 9.8인치 25cm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친구들은 그가 갈색에 머리털이 없고 머리에서 눈이 튀어나온 것으로 묘사했죠.
그의 모습은 마치 양파와 같았다고 하는데 알류센카는 사람이었을까요? 저희는 그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단지 수년에 걸쳐 전해진 이야기만을 밝힐 수 있는데요. 타마라 바실리에브나 프로스비리나는 숲에서 이 키시팀 드워프를 발견했으며 그녀의 집을 방문한 친구들이 그와 만나게 된 거죠. 다만 여기서 지적해야 할 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100% 믿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더해 이 여성은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야기를 꾸며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경찰관 블라디미르 벤들리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프로스피리나가 안전 때문에 격리되고 나서 그는 알류센카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친구는 그의 몸을 미라로 만들었고 경찰이 이 키시팀 드워프에 대해 알게 된 건 케이블 도난 사건으로 그 친구를 체포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 경찰의 행동도 놀라웠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조사를 위해 냉장고에 그 시체를 넣어놨어요. 그는 그것을 UFO 연구가에게 넘겨주었지만 시체는 사라지고 말았죠. 그 이후로 그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뼈가 4개인 독특한 머리 형태 때문에 외계인으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형으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마을은 1957년 마야크 발전소에서 핵재난으로 인한 방사성 낙진과 오염으로 큰 고통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 있었죠. 한편 또 다른 신비한 발견으로 알류센카가 칠레 아타카마에서 발견된 고대 태아 미라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시신이 다시 발견될 때까지는 미궁에 남아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음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알류센카와는 달리 완전히 무생물이에요. 이것은 그저 암석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켜봐주세요. 이 암석은 앨런 힐스 84001 혹은 ALH 84001이라는 운석 조각인데요. 이것이 특이한 점은 바로 이것이 유래한 곳이에요. 이것은 화성에서 유래한 SNC라는 암석 그룹의 일부인데요. 화성에서 지구까지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옮겨져 왔을까요? 화성의 표면에 미치는 충격들은 결국 우리가 사는 지구로 물체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특별한 사례는 1996년에 미국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1984년 크리스마스에 지질학자들은 1.93kg, 4.3파운드의 화성 운석을 남극 대륙의 앨런 힐스에서 발견했어요. 그것은 대략 13,000년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주목을 받는데 12년이 더 걸린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90년대에 조사되어 세부 사항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나사 과학자들은 이 운석에서 작은 화성 모양의 표면 속에서 생명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어요. 이 차철석 혹은 광물 입자들은 또한 크리스탈로 묘사되는데요. 그들은 마치 박테리아처럼 생겼고 세균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죠. 문제는 과학계가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진정 화성 생명체의 증거인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분석이 따라야 했죠.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반박되었으며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이 분명해요. 이것의 좋은 사례는 차철석 크리스탈인데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생명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충격파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음이 밝혀졌죠. 또한 이 암석에는 세균이 있지만 그것이 화성에서 생겨났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이는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지만 결론을 지을 수 없는 발견이었죠. 좌절스럽지만 과학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해요. 우리가 처음 그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생명을 구성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은 놀랍죠. 물론 그 화성 운석을 파고들기 전에 그 질문에 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발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충격은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ALH-8401과 그 비밀은 나사가 화성 탐사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했으며 또한 우주 분야에 영감을 주기도 했어요. 그것이 별거 아닌 일로 밝혀지더라도 적어도 인간의 탐험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화성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먼 지구에 도달해 수수께끼를 던질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 작은 입자에서 아주 큰 것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훨씬 더 큰 것들이죠. 중국의 고대 동굴들은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판시안 다동의 거대 짐승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저희가 판타지물을 너무 많이 봤다고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발견은 실제이고 진정한 역사적 미스터리예요. 배경은 중국 남부의 서부 귀주성 고원, 정확히는 판시안 다동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언덕 한편에 3개의 동굴이 장엄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다동은 영어로 그랜드로 번역되는데요. 아주 적절한 이름이죠. 예를 들어 중앙 동굴은 깊이 722피트, 220m이며 전체는 86,111.28평방피트, 즉 8,000제곱미터예요. 동굴은 연성 석회암이 침식되어 싱크홀처럼 되었을 때 형성되는 카르스트로 만들어졌으며 258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판시안 다동은 해발 5,348피트, 해발 1,630m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왜 저희가 이 동굴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이 동굴 속에 있는데요. 아까 언급한 그 거대 짐승들이죠. 이들은 코뿔소, 심지어 스테고돈 같은 것들인데 그 흔적과 치아 및 뼈가 발견되었어요. 스테고돈은 선사시대의 거대 코끼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판시안 다동이 너무 높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거대한 동물의 유골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히 놀라워요. 여기에 대체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인간을 포함하여 40종 이상의 동물의 뼈가 판시안 다동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300년에서 7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이유로든 그곳은 핫플레이스였겠죠. 과학은 지금까지 왜 그런 거대한 동물들이 동굴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알고 싶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이 안타깝네요. 한편으로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인 수수께끼이기도 하죠. 이러한 사례들은 과학자들에게는 머리는 아프지만 정말 흥미로운 주제일 텐데요. 우리 중에 한 명이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우주의 비밀을 깨뜨릴 수도 있겠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